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지번의 등록 방법을 보았고요. 나머지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등록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록하는 방법, 지목, 면적, 경계도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으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20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서 지번이 아니라 지목이죠. 자, 지목. 자, 지목에 정의가 있죠. 정의 밑에 지목이라는 것은 그 주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었는데요. 주된 용도라고 써요.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우리 법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 대신에 용도라고 써요. 그 용도가 사용 목적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 법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은 주된 용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도니까 무슨 형질, 형상, 뭐 토질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면요, 정확하게 주된 용도라고 해야만 정확한 것이지 이 이외에 다른 표현이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틀린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용어의 정의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변천사는 아실 필요 없고요. 지목에 설정해서요. 21페이지 그냥 넘기시면은 설정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자, 지목은요.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진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용도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나오는 지목들은 과세를 많이 해야 될 테니까요. 과세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기억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한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과세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과세 기준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는 거죠. 밑에 2번 보시면은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때는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양가를 이번에 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가 이게 두 개 이상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겠죠. 그래서 한 필지가 주된 용도, 종된 용도가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는 거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라는 거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영속성의 원칙에서 양가로 3번이에요. 3번에 그 동그라미 2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목은요, 그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되면 그때는 지목 변경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용도가 바뀐 게 아니라 임시적, 일시적으로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즉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완전히 용도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번 그 동그라미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요 지문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요 지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4번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서요. 뭐 도시개발 사업이다, 뭐 주택건설 사업이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농지였던 곳을 다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밀어버렸으면은 더 이상 전도, 과수원도 그다음에 답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그럼 이걸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잡종지로 하지 않고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준공되면 학교용지,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을 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준공됐으면은 대,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공사가 준공됐으면은 공장용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공사만 준공된 토지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뒤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준공됐다는 거죠. 근데 택지를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이건 대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자, 공장부지, 그러니까 조성공사, 토지공사가 끝났는데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이것은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3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은요. 우리가 지목은 여러 가지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이 되는데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죠. 우리가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오는 이제 제목들이 되겠죠. 이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지만은 도면에는 이 정식 명칭이 뭐 5자로 된 글자도 있기 때문에 도면에 5자를 다 적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부호, 한 자씩만 부호로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되는데 이때 그 부호는 그 정식 명칭의 첫 번째 글자, 그 두 문자가 부호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네 가지는 예외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은 총 이제 28가지가 있잖아요. 28가지가 있었을 때 이때 24가지는 24가지는 두 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데 네 가지 차장천원 해서 외웠죠? 우리가 차장천원.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그럼 이때 차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주소용지가 되는 거고요. 장은 공장용지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공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을 말하고요. 천은 하천을 말하고요. 원은 유원지를 말하죠. 단순히 유로 되어 있으면 유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부호로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우리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28가지 지목이 나오는 거죠. 28가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 2, 3은 이제 전답과수원인데 전답과수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이죠.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때 과수류를 재배하면은 과수원. 과수류가 아니면 전 또는 답인데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을 재배하면 전,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을 재배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물 속, 물 밖으로 하진 않고요. 물 밖이라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 속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물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물, 두 번째 줄에 있죠. 여러 가지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은 우리는 전이라고 하고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합니다. 이것도 식물을 재배하는데 죽순 과수류 아니고 그 다음에 물 밖에서 키우니까 이것도 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그 부차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의 답은 이제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 미나리 왕골.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벼연 미나리 왕골, 식물 종류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벼연 미나리 왕골에 이제 식물을 주로 재배. 그러니까는 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2번처럼요, 연 왕골이 단순히 자생하고 있어요.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배라는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단순히 자생하고 있어요. 자생하고 있으면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3번은 과수원이죠. 과수류를 재배하면은 과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키위, 이런 것도 과일이에요. 과수류예요. 키위. 그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것도 또 과수류가 되겠죠. 자, 등 했으니까 이런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되겠죠. 과일나무 한 그루 있다고 해서 과수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배하는 토지, 이게 과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수류를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장고 이런 것들은 그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부속시설이죠. 그래서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과수원을 한다. 그래서 과수원 내에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이 주거용 건축물은 항상 D로 한다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은. 여기는 누구나 이사 와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아니에요.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은 따로 D로 한다. 요거 좀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항상 이렇게 다만 이렇게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 보시면요.
과수류가요. 밤, 호두나무, 잣나무 이런 과수류가 자생하고 있어요. 근데 자생하고 있으면 이건 과수원이 아니죠. 우리가 전답과수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면 밤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생하고 있어요.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과수원이 아니죠. 재배가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목장용지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초지. 그러니까 목장에서 가축들이 먹을 초지. 이 초지는요, 재배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지만 조성되어 있는 거죠. 가축들 데리고 와서 풀 먹일 초지가 조성된 토지. 그 다음에 2번, 가축들이 이제 모여 사는 축사부지. 그 다음에 3번에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목장용지가 되죠. 다만 1번에 다만 이렇게 있죠. 또 그 위에 바로 밑에. 만약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이 주거용 건축물 없습니까? 누구나 이사 가서 살 수 있어요. 이사 가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장이니까요. 냄새 많이 나니까. 누구나 이사 가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거용 건축물은 목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D가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D가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 특히 자 이렇게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다. 이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임야죠. 자, 임야는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8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이제 임야하고 잡종지라고 했죠. 나머지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해결되지만은 이 임야와 잡종지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용어를 통해서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임야는 7가지가 있죠. 그래서 7가지 잘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수림지 할 때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물 숫자가 아니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암석 깨져서 모래. 암석 깨져서 자갈 깨져서 모래 해가지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7가지는 임야다라는 거죠. 자갈 땅, 모래 땅 그러면 왠지 하천스럽지만 하천이 아니라 임야다. 또 습지 그러면은 왠지 유지,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유지 같지만 유지가 아니라 임야다. 황무지 왠지 잡종지스럽지만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 자, 7가지 임야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실제 시험 문제는요. 뒤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수식어가 따라 나와야 돼요. 좀 넓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가요. 좀 넓어야 돼요. 즉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목은요. 용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어버리면요. 이건 임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것들이 임야가 됩니다. 임야가. 그래서 요 임야는 외우셔야 되고요. 넘기시면은 6번에 광천지 있죠. 광천지. 자, 광천지는 지하에서 어떤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곳을 우리는 광천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가 나는 곳. 이렇게 용출이 중요한 단어죠. 용출되는 것, 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천지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온천 지역이라든지 석유 나는 곳이 되겠죠.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용출되면 이게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까지 우리 광천지예요. 여기서도 다만이 있는데요. 다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석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저장시설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장시설 부지, 이 저장시설에서 석유 나는 건 아니죠. 용출되는 곳만 우리는 광천지라고 하기 때문에요.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또 저장시설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유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송유관 부지, 송유관에서 석유 나는 건 아닙니다. 송유관 있는 곳에서 용출되는 곳만 광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물 부지는 자 이런 것들은 광천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돼요. 광천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염전이죠. 염전은 이제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다만 있죠. 두 번째 줄.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자, 소금 공장이에요. 자, 공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그래서 소금 만드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공장 용지지 염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8은 이제 대죠. 대는 이제 뭐 주거용 건축물이랄지 점포,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 되겠죠. 1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뭐 정원, 부속시설물까지 대가 돼요. 대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 이제 주거용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지가 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건물이 있으면은 그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 있으면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주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까지 대가 되는 거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거용 건축이 있으면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지까지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있으면요. 바닥만 대가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지까지. 이것도 상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만 준공되어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니까 여기는 대가 되겠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에 공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장용지는요. 자, 공장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굴뚝에서 연기나는 공장 시설물 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끔 쉴 수 있도록 뭐 축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장에서 다툰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기숙사라든지요, 이 축구장, 병원은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숙사는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건 대가 되지만은 여기는 아무나 이사 가는 곳이 아니라 공장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공장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장의 부속 시설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장 시설물의 부지 당연히 공장 용지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앞에서 했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공장 용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같은 구역, 그것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은 기숙사가 있든 의료시설이 있든 뭐 축구장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다 공장 용지가 되지 뭐 대가 된다든지 채용 용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가 살 수 있고 해야만이 그 대나 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채용 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 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 공장 용지하고 비슷한 것이 10번의 학교 용지라는 거죠. 학교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부지라든지 기숙사, 운동장, 체육관, 양호실 다 이것은 학생들만을 이용하기, 학생들의 이용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 학교 용지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11번에 이제 주차장이 좀 복잡하죠. 주차장에. 자, 주차장은요. 우리가 주차를 한다라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무 데나 주차하잖아요. 뭐 집 앞에도 주차하고 뭐 여기 여기저기 뭐 도로가에도 주차하고. 근데 주차하는 곳이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 국토가 다 주차장이 되겠죠. 다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만을 위해서 만든 토지야 돼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즉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시설을 갖춘 부지. 독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차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등의 주차 동그라미 치고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독립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only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조성된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주차장이 돼요. 뭐 어떤 곳이 되느냐? 오른쪽 있죠. 뭐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주차 전용, 주차만을 위해서 따로 건축물을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만 해가지고 다음의 토지들은 주차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요. 쭉 오른쪽 가다 보면은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처음부터 이건 도로로 조성된 토지 어떻습니까? 도로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도로로 조성된 토지였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냥 도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에요. 부설주차장은 여기 뭐, 상가를 만들었다.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들어와요. 롯데백화점을 만들면 여기는 대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 부분만 D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롯데백화점을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지 여기까지 다 D가 되는 거죠. D가 돼요. 근데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D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다 D로 조성된 토지예요. 여기에다가 잠시 어떻습니까? 주차점이에요. 이걸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부설 주차장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요, D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이에요. 따라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주차장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냥 D일 뿐이에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많이 가져올 테니까 뭐 부설 주차장 이것만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인접한 곳에요 커다랗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근에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따로 토지를 조성을 했다는 거죠. 인근에 설치된 이런 부설 주차장,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부설 주차장이죠. 자, 이것은 주차장으로 봅니다.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됐으니까. 자, 그래서요,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고요, 단순히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부지 인근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건 제외한 것을 다시 제외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돼요. 부설,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차장이고, 인근이라는 말이 없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2번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죠. 판매를 위해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에요. 이건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요, 보통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주차장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냐? 거기 밑에 미니 강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터미널 있죠, 터미널. 터미널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곳이잖아요. 거기 이제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보통 이제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들이죠. 터미널이 주차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12번 이제 주유소 용지입니다. 자, 석유를 어떻습니까?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그것은 광천지가 되겠죠. 그 석유를 뭐 정제를 할 거 아니에요. 원유를 그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제를 하는 공장. 공장은 여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정제된 것을 어떻습니까? 이제 주유소로 이제 오겠죠. 각 동네마다 주유소로 옵니다. 주유소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석유 등을 판매하겠죠. 그럼 이때 판매하는 곳이 이제 주유소 용지죠. 석유가 나는 곳은 광천지,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 시설은 이제 공장 용지. 그리고 여기서 석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곳, 여기가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주유소 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에 보시면요,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판매하는 곳이죠.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무릎이지. 여기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까? 주유소 밑에 원유 저장 탱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유소, 여기 원유 저장 탱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 파는 거죠. 원유 저장 탱크, 저유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부수 시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주유소 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줄 위에 보시면 여기서 다만 있죠. 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이라고 했죠. 공장 안 그러면 다 공장 용지예요.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의 부지. 여기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 송유를 하는 것이지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공장 안에 공장을 돌리기 위한 급유 시설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냥 공장 안은 다 공장 용지일 뿐이라고 했죠. 공장 용지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요, 이제 창고 용지가 있는데요. 창고 용지. 창고 용지는요, 집에도 창고 있고, 뭐 과수원에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있고, 뭐 공장에도 창고 있고, 학교에도 창고 있고, 창고가 뭐 여기저기 다 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때 창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창고 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창고들은 독립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수원에 있는 창고는 과수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과수원이 사라지면 창고도 사라지겠죠. 주택에 있는 창고는 주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창고. 공장에 있는 창고는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창고예요. 그 창고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 그러면 이것은 창고 용지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그 창고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창고만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물류 저장소들이 있죠.
물류 뭐 센터들 있잖아요. 물류센터.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요. 전자제품이 나오면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송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고속도로. 물류센터. 그래서 여기서 뭐 지하는 농산물, 1층은 전자제품, 2층은 의류, 뭐 3층은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물류센터들이죠. 여기는 그 창고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창고 용지예요. 즉 오로지 창고 그 자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 이럴 때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차장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창고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이럴 때 창고 용지가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 물건 보관 저장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 위하여 독립. 독립이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독립이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창고 용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도로죠. 도로. 자, 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반 공중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 운행,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토지. 2번 보시면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된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특히 이런 거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때 중간에 휴게소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좀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휴게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요. 도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사라지게 되면은 휴게소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면서 반드시 고속도로 만들 때는 휴게소도 같이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요. 이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죠.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이지 근처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김밥 사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이건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는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도로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대가 되겠지만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해야 돼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필지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어요. 한 필지로. 한 필지로 진입하는 것은 이 사람만, 이 토지 소유자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로 진입하는 통로는 원칙적으로는 도로는 아니고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했을 때만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죠.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떻습니까? 통로들이 있잖아요. 여기 1단지, 여기가 1단지.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고. 여기는 또 2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도로죠, 도로. 근데 이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통로예요. 여기는 사람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일 뿐이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돈 주고 산 부분이잖아요. 이 통로는.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일 뿐이에요. 아파트 부지니까 사유지예요.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냥 대지예요. 대지.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장 단지 안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공장 단지 아니면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아니면은 그냥 대가 되겠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철도 용지죠. 철도 용지. 철도 용지는 철길이 있는 부지는 이제 철도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궤도 이렇게 있죠.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 궤도. 딱 정해진 길을 달린다는 거죠. 철도. 그래서 철길이 있는 부지, 그리고 이와 접속된 이제 뭐 부속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다 이제 철도용지가 되는데,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 두 번째 줄 역사 부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요, 뭐 천안도 지나고 광명도 지나고 대구도 지나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도만 있지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철도를 이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철도 이용객들을 이제 이용하는 곳이죠. 기다렸다가 차 타는 곳이니까요. 또 표 끊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습니까? 철도의 일부예요. 철도의 부속 시설물일 뿐이죠. 철도가 사라졌는데 역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부지는 철도의 부속 시설물이 된다. 그러니까 서울 역사는 대가 아니라 철도 용지예요. 거기에 뭐 매점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용도는, 주된 용도는요, 매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표 끊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매점, 좀 쉬라고 이제 매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용도는 철도 용지죠. 철도 용지. 그 다음 넘기시면 16번은 제방인데요. 제방. 자, 제방은, 뭐 못 들게 막는 것이 제방이 되겠죠.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막기 위하여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이 제방이 됩니다. 근데 제방과 관련돼서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제방을 쌓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매립해도 바다 위까지 매립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방을 쌓게 되겠죠. 이렇게 제방을 쌓아요. 그럼 여기 제방이죠.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면 이게 제방이 되겠죠. 여기는 바다고요. 근데 제방으로 이제 쌓아놓고요.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제방 위를요. 여기를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발라가지고 여기다 도로로 이용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제방 옆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의 토지가 어떻습니까? 제방으로도 이용되고 지금 도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주종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일단 주된 용도,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면 되는데 제방과 도로는 어떻게 이렇게 주종 관계가 없어요. 주종 관계, 도로가 제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제방이 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종 관계가 없죠. 자, 주종 관계가 없으면은 지목은 하나만 설정해야 되는데 뭘 설정할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제방으로 먼저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방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제방 용도로 사용되고 나중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요. 나중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방의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으면은 나중에 도로로 이용된다고 해서 제방을 도로로요. 지목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다. 즉, 이 지목은요. 여전히 제방의 용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방이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주종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먼저 등록된 지목이 우선됩니다. 이것을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등록 선후의 원칙. 선후의 원칙. 그래서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등록 선후의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하고 이제 18번은요. 하천과 국어인데요. 자, 물이 흐르는 토지.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아니면 바다 둘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곳은 다 토지인데, 자, 물이 흐르는 토지. 물이 흐르는 토지. 수로라는 거죠. 수로는 이제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18번의 국어를 보면 수로는 인공수로하고 자연수로 2개가 있는데 인공수로는 대표적인 게 운하가 되겠죠. 운하. 일부러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이니까요. 자, 운하 이런 인공수로는 대규모냐 소규모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국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연수로는 대규모냐 소규모냐를 다시 구별해가지고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면 국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국어 보시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추자 인공적인 수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인공수로는 다 국어예요. 인공수로를 만들었으면 둑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국어라고 하겠죠. 그리고 밑에 2번째,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보지. 그러니까 자연 수로지만 소규모면은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자연 수로로는 이제 계곡 이런 게 있겠죠. 산에 가면 계곡. 그러면 17번 위에 보시면 하천 해가지고요. 하천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했는데 자연수로도요. 소규모면 국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일 경우만 하천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은 강이 되겠죠. 강은 이제 하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요. 유지죠. 자, 물이 흐르는 곳이면은 유지 아니면 하천이 되는데, 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고여 있으면 흐르는 물이 아니죠. 고여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장. 뭐 이렇게 고이거나 저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댐, 저수지, 소류지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연왕고를 재배하면은 답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생한다고 했으니까 재배하지 않고 자생하니까 물이 고여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는 유지가 될 뿐인 거죠. 자, 20번은요.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고여 있는 토지에서요. 물고기를 키웁니다. 양식을 해요. 물고기를. 그러면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양식장이요. 바다에 있으면요. 바다에 있으면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을 때만 우리는 토지라고 하고 이것이 양어장이 되는 거죠. 자,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했겠죠.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양식장이 되겠죠. 육상에는. 이것이 양어장이 된다. 그 다음에 21번은요, 이제 수도용지인데요. 수도용지도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요. 보통 우리 수로 그러면은요, 하천 또는 국어가 되는데, 흘러가는 물이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면 다 수도용지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하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21번 보시면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곳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 수도용지도요. 이런 거 보면 돼요. 수도용지도. 이것도 등록 선호 원칙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가요. 원래 도로였습니다. 도로. 처음에 도로로 만들어진 도로예요. 근데 도로로 만들었는데 밑에다 수도관을 깔았어요. 밑에 수도관을. 그럼 어떻습니까? 수도용지로도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도로와 수도용지 두 개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종관계가 없어요. 주종관계가 없으니까 다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뭘 설정할 것이냐. 먼저 도로로 만들어지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도로로 이용되면서 수도관이 깔린 거예요. 여전히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등록 선호의 원칙에 따라서요. 도로를 수도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도관이 깔려져 있었어요. 수도용지로. 수도용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토지 위를요.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도로로 이용이 됩니다. 두 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수도용지와 도로. 근데 이때는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수도용지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도용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도로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도용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수도용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요. 즉,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목은 도로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지목이 수도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등록된 게 우선된다. 그러니까 등록 선호의 원칙.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2번은 공원인데요. 공원은 이제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공원이 돼요. 그래서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을 우리는 공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다 줄을 그어야 돼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것은 공원 녹지로 결정을 했을 때만 이건 공원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원이란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만 공원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이요. 묘지공원. 공원이라는 말 붙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묘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 녹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묘지공원이 설치 근거 법률이 있어요. 묘지공원은 공원자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묘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라 묘지일 뿐이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라는 것이고 밑에도 자연공원법상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상 공원이에요. 이것도 설악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원래 임야였죠. 설악산도. 설악산이 원래 임야였는데 꼭 설악산뿐만 아니라 우리 집 뒷산이요. 뒷산이 임야였어요.
임야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립공원으로. 주수단이 그냥 임야였을 뿐인데 국립공원. 자, 국립공원으로 그냥 임야를요 명칭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뭐 용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 임야를 국립공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임야가 공원이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임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원 그러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은요, 공원으로 이렇게 막 조성을 했을 때 이런 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 도시 안에 있는 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고, 자연공급상 공원은 그냥 임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체육용지인데요. 자, 체육은 이제 체육시설이 있는 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자, 체육활동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육용지는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몹지만요, 예전에는 뭐 눈썰매장, 우리가 눈썰매 타잖아요. 눈썰매장도 체육용지예요. 그리고 이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체육용지입니다. 여기서도 다만이 있죠. 다만이 중요해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에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시설로서 만들어진 토지가 아니라요, 원래는 대로 만들어진 토지라는 거죠. 대예요.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상가가 있어요. 상가 부지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대가 되겠죠. 근데 대인데 여기에 실내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여기 실내 수영장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이 토지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떻습니까? 호프 쪽으로 바뀔지 몰라요. 여기 태권도 도장이 들어왔어요. 원래 대가 체육용지로 바뀌는 건 아니죠.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몰라요. 여기 꼭대기층이 어떻습니까?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대에다가 상가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은요, 뭐 스쿼시장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속성, 독립성의 미흡,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흡한 정구장이라면, 미흡한 골프 연습장, 또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요,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속성, 독립성이 있는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프 연습장만을 위해서 따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건 체육용지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골프 연습장, 수영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앞에 수식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속성, 독립성에 미흡하면 이것은 체육용지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실내 수영장, 수영만을 위해서 따로 실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영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실내 수영장이니까 이것은 체육용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우리가 요트나 카누는 강이나 계곡에서 타죠. 자, 강이나 계곡이니까 하천, 국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천이나 국어인데 여기에 요트장, 카누장 만들어서 요트나 카누 잠시 탔다고 해서 하천, 국어가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림안의 야영장. 지리산 넘어가다 보면 야영장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야영장으로 씁니까? 이것을 체육용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임야일 뿐인 것이죠. 잠시 쉬어가라고 팻말 하나 붙여가지고 야영장 썼다고 해서 여기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는 곳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산림안의 야영장, 뭐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유원지인데, 자, 유원지는요,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갖춘. 또 수영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합. 종합이라는 말 위에다가 가족 소풍 이렇게 쓰시라고 했었죠. 종합적으로 갖췄으니까 가족들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 소풍 갔다 오는 거, 이게 유원지죠. 종합적으로 갖춰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가 되겠죠. 용인, 에버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에버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영장 하는 수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수영만 하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방갈로도 있고, 그래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요. 노래방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이것이 이제 유원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소풍 가서 놀 수 있는 것이죠. 다 즐기잖아요. 종합적으로 갖췄으면 이건 유원지예요. 그러니까 수영장만 단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갖추게 되면 이것은 유원지. 수영장만 단락이 있다. 체육용지. 상가에 수영장이 있다. 이것은 대.
그러니까 수영장을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수식어를 외우셔야 돼요. 수식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죠. 이 수영장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고 노는 거예요.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다 소풍 가는 곳이죠. 나아가서 경마장. 경마장은 우리가 말 타는 거 아니에요. 승마장에서 말을 타죠. 그러니까 승마장은 체육용지지만 경마장은 그냥 소풍 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밑에 보시면 또 세 번째 줄이 있죠. 유원지가 있으면 옆에 콘도 같은 게 있고요. 숙박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게 있죠. 노래방. 근데 요 안에 있는 뭐 방갈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원지예요. 요 안에 있는 노래방, 식당 이런 건 다 유원지예요. 근데 근처에 뭐 식당이 있다든지 좀 떨어져 있죠. 식당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대일 뿐인 거죠. 여기 콘도도 대일 뿐인 것이고, 노래방도 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다 유원지가 될 테지만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다 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안에 부속시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는 숙박시설, 유기장. 유기장은 이제 뭐 나이트클럽 이런데요. 이런 것의 부재는 대일 뿐인 것이고요. 또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 하천국어 유지, 거기에 오리배 타고 이제 유원지 뭐 이름 붙여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천이나 국어, 유지가 유원지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물론 유지는요, 공유인 것. 공유 유지는 이제 그냥 유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호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파서 만들었어요. 그럼 사유지죠, 사유지. 그리고 이걸 유원지로 이용을 해요. 사람들 와서 돈 내고 돈 받으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유원지가 되겠죠. 땅 파가지고 물 담아가서 어떻습니까? 돈 받으면서 이렇게 입장료 받아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해요. 그럼 이것은 그냥 유원지일 뿐인 거죠. 근데 충주호, 여기에서 오리배 타고 논다고 해서 그 호수니까 유원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은 종교용지. 자, 종교시설물 부지는 종교용지가 되죠. 그래서 밑에 일반공지의 종교의식. 종교의식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이제 뭐 교회, 사찰, 향교 부지가 되겠죠. 그럼 밑에 미니 강의에서요. 거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사당. 사당도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낸다는 것이 이제 종교의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사당 부지도 종교용지가 돼요. 뭐 향교도 공자님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향교. 그러니까 그 사당 밑에다 향교도 써놓으면 돼요. 향교. 향교는 거기 왼쪽 하단에 있네요. 교회, 사찰, 향교. 사당도 종교용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니가든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 상가 부지에 어떻습니까? 꼭대기층에 상가 안에 꼭대기층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 종교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뒤로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종교용지는 비과세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어떻습니까? 교회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지, 상가 임대에서 들어갔으면은요, 그것은 종교용지가 되는 건 아니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에서 들어가면 종교용지가 아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교 많죠. 이 종교들이 많은데 이 종교들이 등록된 종교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들도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종교라고 하더라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부지는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 불문 이렇게 쓰면 돼요. 등록 여부 불문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들은 다 종교용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이 사적지죠. 사적지는 이제 문화재만 기억하시면 되죠. 밑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문화재가 있는 것은 이제 사적지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도 다만 있죠. 그 문화재가요, 불국사 안에 있는 문화재예요. 그럼 불국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 종교용지, 불국사니까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마다 다시 또 사적지로 전부 다 분류해서 등록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 또 학교도 오래되면요, 그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은 학교용지 안에 있는 이런 사적들, 이걸 또 구별해가지고 다 등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고 사적이 많이 있는 곳은요, 공원으로 조성이 돼요.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겠죠. 일부러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공원 안에 이렇게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사적지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넓게 그냥 학교용지, 넓게 전부를 다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원으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별도의 필지로, 사적지로 등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안에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7번 이제 묘지가 있죠. 묘지에서 중요한 것은 밑에는 사람의 시체 동그라미, 유골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되는 거죠. 시체나. 따라서요, 맨 오른쪽에 묘지 공원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묘지고요.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시면 봉안시설,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이 있으니까 뭐 납골당 부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봉안시설 부지는 또 묘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담안해 가지고 있죠. 자, 묘지가 뭐 도시 한가운데 있지는 않죠. 뭐 10만 평, 20만 평, 몇만 평, 기본적으로 몇만 평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묘가 있는 곳이 이제 다 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넓은 뭐 지역에서 다 묘지가 되는데, 묘지를 이제 관리하는 묘지를 이제 뭐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 수익이 생깁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거죠. 묘지가 이렇게 쓰면요, 관리사무소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는 매점, 1층은 뭐 식당, 2층은 커피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쉬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래서 꽃을 꽂아놓기 위해서 여기서 꽃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상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는 대로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안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관리사무소 부지죠. 그것은 대로 한다는 거죠. 자, 27가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8번째 잡종지가 있죠. 잡종지. 자, 잡종지는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1번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물. 비슷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27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잡종지를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요, 이때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인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 여기다 줄 그으셔야 되죠.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 흙 파고 돌 캐냈다가 원상회복을 해요. 다시 덮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도 잡종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도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 또 찍어보죠. 자동차 운전학원은 잡종지다. 그다음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 잡종지고요.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서 넘기시면 미니 강의가 또 나옵니다. 자, 1번은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그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예요. 자,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리게 나오냐면요. 주유소 용지에서 틀리게 나와요. 주유소 용지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유연물 이동 탱크라는 것은 뭐 핵 폐기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용지는 석유등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 폐기물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주유소 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잡종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요. 콩나물 재배사요.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또 잡종지가 돼요. 콩나물은 과수류 아니니까 과수원 아니고요. 전 또는 답으로 정하려고 했더니 콩나물은 물 밖에서 키우지만 계속 물을 줘요. 이것이 전으로 하기에도 답으로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종지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농어촌 관광 휴양당지 내에 조성된 야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야영장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잡종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산림 안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잠시 쉬어가라고 야영장이 있어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그렇죠? 야영장으로 특별히 조성된 토지가 아닌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팻말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하세요. 그래서 야영장으로 특별히 조성된 토지가 아니니까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영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야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 과수원. 그래서 과수원인데 과수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과수원인데 과일나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새 야영을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 그래서 야영장으로 조성을 해요. 새롭게 야영장으로 만들어요. 야영장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용도를 바꿔버리잖아요. 야영장으로. 원래는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을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과수원은 아닐 것이고 야영장으로요. 새롭게 조성을 해요. 그리고 야영장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야영장 영업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영장으로 따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영장 영업을 하는 곳, 이곳이에요. 산림안의 야영장을요, 야영장으로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영장으로 새롭게 이제 특별했습니까? 신고해가지고 등록까지 하는 거예요. 다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 부음받고 야영장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그 야영장의 지목이에요.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영장으로 특별히 조성된 토지니까 야영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야영장에는 지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영장은 바로 이거예요. 농어촌 휴양시설 내에 있는 야영장. 이것은 야영장. 이런 야영장은 이제 잡종지를 한다는 거예요. 수식어가 중요해요. 야영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오늘도 또 28가지로 모두했네요. 자, 그러면 28가지 지목에 있어서는요, 방금 했던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좀 자세히 읽었고, 우리가 심화 강의 때도 좀 자세히 읽었는데, 자세히 읽는 이유는요, 지목이 28가지인데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라고 정리하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안 읽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28가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계속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 암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외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걸 맞출 수만 있으면 돼요. 이해만 돼 있으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세히 좀 봤습니다. 자, 지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면적 경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겠습니다.